왕세 강약을 하겠습니다. 왕하다. 왕하다고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왕과 강을 비교해 보시겠어요? 강한 건 뭐고 왕한 건 뭐예요? 쇠하고 약한 건 또 뭔가? 이게 결국은 그 생극재화예요. 왕세 강약이. 왕하다는 것은 비겁에 근을 했다는 뜻이에요. 비겁의 도움을 받고 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근기가 잘 돼 있다. 이걸 왕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다시 근기는 뭐예요? 뿌리가 되는 것, 본인의 힘, 본인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간만 생각하시는데 일간만 보지 마시고요. 그 일간 기준으로 만약에 관성이 있어요.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 왕하냐, 강하냐, 약하냐, 쇠하냐를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관이 왕하다는 건 그 정관의 근이 충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정관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하는 것, 생을 받는 것이 있다. 그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약하다는 것은 극을 받는다는 뜻이죠. 쇠하다는 것은 설이 지나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1차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건 언어적 문제잖아요. 이 관계를 나는 뿌리가 튼실한 걸 강이라고 하겠어. 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쓰면 되지. 언어에 레이지는 마셔야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쓰는 의미는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고요. 책마다 이런 것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책들이 있어요. 화풍장이는 저걸 막 강조하는데 내가 어디서 보니까 저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저것도 구라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구라에. 그런 거에 그 언어적 감정이 빠지지 마세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게 1차적인 건데, 자, 그러면 쇠한 것만 한 번 따로 얘기한다면 설이 지나친 게 쇠한 건데 다시 이걸 뒤집으면은 생을 받지 못하면은 쇠하겠네, 그죠? 생을 받지 못하면은 기운이 나가기만 하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생을 못 받으면 기운만 쓰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잘 보셔야 되겠죠. 약하다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뿌리가 없으면, 근기가 없으면 약하다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기가 없으면 약하다고. 우리 저분 오셨으니까 다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인지하시면 돌아가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생설 극재의 부분에 의해서 무엇이 왕하고 무엇이 약하고 어떤 것이 쇠하고 어떤 것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일단은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 대충 딱 보고 이거 목이 강한 것 같은데, 강한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고 생을 받은 건지 뿌리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따지시라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대응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지금 얘기의 핵심은 관계잖아요. 관계. 우리가 얘기한 사주를 공부한다. 이건 뭐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아요. 사람 만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사주는 사주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네? 대인 관계가 배제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잘 살 수 있다고 뭘 하든지. 우리는 타자에 대한 대응적 관점에서 사주를 보는 거고요. 사주는 그 관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극재화예요. 그러면 왕할 때에 대응하는 태도와 강할 때에 대응하는 태도가 다르다. 쇠할 때 반응하는 것과 약할 때 반응하는 게 다르다. 이걸 인식만 하시면 돼요. 오늘 그걸 할 겁니다.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왕세 강약은 이렇게 큰 틀로 이해하시고요. 자, 목이 강하다. 그러면 이걸 풀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는 거죠? 목이 강하다는 걸 풀으면 목 기준에서 수의 생을 받고 있다. 이 얘기죠. 십성을 다 공부하셨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십성. 그러면은 인성의 도움을 받는다면은 강해졌다는 뜻이죠, 그죠? 강해졌다. 자, 그러면은 강해졌다는 용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게 세다, 힘이 있다, 막 버팅긴다 이런 여기서 파생되는 그 나름의 언어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의미들이. 과연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목의 입장에서는 목을 생해주는 거, 목의 과거잖아요, 그죠? 목의 과거. 목을 보실 때는 이렇게 목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적 과거, 또는 현실적 과거. 이렇게 수평적 관계는 현실적 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정신적 축이에요. 목이 수라고 하는 것, 뭐에 조상, 관습, 도덕, 또는 뭐 의미, 정신적인 것, 그걸 씨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끌어내서 화라고 하는 걸로 다른 객체를 만나서 뭔가 전환하는 것까지가, 그죠? 목의 수직적 작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수의 결과가 화죠. 그것의 현실적인 조절, 마디를 만드는 것, 목이, 그러니까 나무를 생각할 때 나무가 나무의 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당연히 현실적 형을 유지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저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런 관계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일이 지나치느냐, 이 극이 지나치느냐, 목극 토에 지나쳐 있느냐, 또 수생목이 지나치느냐,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오행을 하면서 오행의 구조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그죠? 구조가. 그러면 사주를 딱 보시고 사주의 목 기준으로 수와 토가 사주를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시점으로 보면 어디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뒤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토라고 하는 것이 목이 토에 근거하게 되면은 저 앞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현격하게 떨어져요. 목은 이 앞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 있어요? 현실적 기반에, 소유에, 갖고 있는 거에, 내 뒤에 감춰놓은 거에.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이해하시고 보야 되겠죠. 이건 그 카페에
오형의 구조라고 해서 그 공부하시는 분이 정리해서 올린 글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보고 그냥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수생목을 했으면 자, 목이 강해졌어요. 이걸 이렇게 목이 강해졌다. 이런 거에는 뭔 의미들이 형성돼 있을까? 목이 강해졌으면 목이 튼튼해졌다, 목이 힘이 세졌다.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죠. 자, 지금 아까 그 그림을 계산하시면 수는 목의 뒤에 있죠, 그죠? 과거, 조상, 어른 또는 관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목이 수의 생을 받으면은 목의 관점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상태로 돼 있다면 과거에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이 이 상태로 목이 강해졌다는 거에 의미 중에 하나는 뒷심이 있다. 뒤에 이렇게 시옷자 위에는 뒤에 근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뒷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뒤에 잡혀 있다. 이 얘기는 부모에 잡혀 있다, 집안에 잡혀 있다,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다, 뭐 관습적인 거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얘기하시면 되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내 뒤를 봐주는 후견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힘이 돼주는. 그건 목의 기준에서 수를 자신이 선택해서 쓸 때나 가능한 얘기고요. 수생목이 수 기준으로 돼 있으면 목이 자기가 다시 원초적인 얘기로 가는데 생과 설은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수와 목이 있는데 목의 입장에서 수를 볼 때는 뭐예요? 수를 설하는 거잖아요. 수의 입장에서 목을 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이 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이 주도하느냐, 설이 주도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쓰임도 다르고요, 행동도 달라져요.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다 공부하셨던 거고 그걸 지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수생목이 돼 있는 것에서 수가 주도해요. 그러면 수가 더 힘이 세고 목은 약하다. 그러면 생이 주도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목이 수를 설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하는 작용이 없는 건 아닌데 생하는 것이 주도하게 되니까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해? 조절하겠죠, 그죠? 생이 주도하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은 수의 자식이 목인데 목은 수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초적 질문을 해보죠. 목이 강해졌어요? 목이 강해졌어요? 목이 강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강해진 거냐? 이렇게 돼서 목이 강해졌다고 하는 거에는 밖에 부분이 있어요. 제 관을 보고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극하는 것, 여기는 관은 내가 극을 받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재관 얘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외부에 극제하는 것, 내가 극을 하는 것, 다루는 것, 극을 받는 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강하다, 왕하다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수생목이 된다는 건 수가 왕하든 목이 왕하든 수생목이 된다는 것은 극을 받는 걸로부터 1차적으로 극을 받는 걸로부터 보호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나를 극하는 건 간접적이겠죠. 이게 나를 극하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이렇게 극해야 되는데 수가 왕하니까 설기해갈 거 아니에요. 설기해서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극하는 것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엄마한테.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친구가 딱 때려 코피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를 불러야지. 그죠? 그게 강하다는 거의 표현의 일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설하는 걸 주도해요. 그러면은 설하는 것이 목이 수를 설하는 걸 주도한다면은 수를 어떻게 쓰겠어요? 수생목 되는 걸 목이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수생목하는 게 목이 수를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거라면은 수가 왕에서 공부하는 방법과 목이 힘이 있어서 설을 주도하는 목이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누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 놈. 그건 잘하는 놈이 잘해요. 근데 공부하는 거에 선택적 의지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수가 강하면은 엄마가 시켜서 주위의 관습적인 것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선택되어지는 것, 안 할 수 없는 것. 근데 본인이 강해서 설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설하는 거니까요. 내가 필요로 해서, 목이 필요로 해서 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많이 다르죠, 그죠? 그게 지금 요 생설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